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재미새 여러분. 대빵재미새 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나요? 저도 휴방해가지고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명절이 추석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여름이 갔나 안 갔나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좀 그렇습니다. 추석 동안은 정말 더웠거든요. 여러분들도 아마 계속 에어컨이나 선풍기, 서큘레이터 우리 교주님들한테 계속 아마 돌려주고 계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자, 근데 제가 올 여름에 한 가지 희한한 경험을 좀 하면서 이거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제가 올여름에 이제 실내로 아이들을 다 들이면서 이제 여름이지만 에어컨을 빵빵하게 가동하니까 다른 계절처럼 똑같이 삽목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때 초기에 삽목 2판을 만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는 이쪽에 두고 하나는 이쪽에 놓는데 참 희한하게 이쪽 거는 폭망하고 이쪽 거는 잘 됐어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계속 생각을 해봤거든요. 하여튼 망한 건 속상한데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늘 호기심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의 특성이 뭐였지? 그랬더니 제가 선풍기를 틀어주는데 선풍기를 바로 맞는 거기가 공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른 선반에 있던 삽목이들은 선풍기 바람이 직접적으로 가지 않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풍기 바람 때문에 폭망했나? 이렇게 의심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얼마 전에 제가 활동하는 카페 있잖아요. 네이버 카페 제라늄이 있는 정원. 거기 매니저님께서 올려놓은 달아놓으신 댓글을 보고서 선풍기가 맞았구나. 제가 이렇게 의심했던 것이 확신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 삽목이는 우리 뿌리가 없는 상태잖아요. 줄기하고 잎만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빨리 뿌리를 받는 게 이제 우리 삽목 과정이죠. 근데 뿌리가 빨리 나오게 하려면 이 잎에 있는 증산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삽목할 때 제라늄 잎을 한 2-3장만 남겨놓고 다 떼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데 자, 선풍기랑 그게 뭔 상관이냐? 바람이 불면 잎의 증산작용이 활발히 증가한대요. 제가 그거를 몰랐어요. 바람 불어주면 다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바람이 불수록 잎은 이 증산작용을 활발하게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삽목 단계에서는 선풍기 바람이 너무 세면 삽수가 흔들린다거나 이런 위험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까지 알고서 조금 더 공부를 해봤어요. 그러면 이 증산작용은 뭐냐? 이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죠? 학교 때 이제 생물 시간이나 이럴 때 배우니까요. 그 식물 내에 있던 이 수분이 수증기 상태로 잎의 윗면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증발되는 현상이에요. 우리는 그냥 초록 잎만 보이지만 이걸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 잎에 작은 구멍들이 기공이라고 불리는 작은 구멍들이 많아요. 근데 거기를 통해서 그 수증기가 증발을 하거든요. 그리고 낮에 기공이 열리고 밤에는 닫힙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햇볕이 있으면 기공이 열리고 밤이 되면 햇볕이 없는 밤이 되면 기공이 닫힌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증산작용이 잘 일어나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당연히 햇볕이 강할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통풍이 잘 될 때, 그러니까 바람이 이렇게 불 때, 그리고 세 번째가 온도가 높을 때, 그리고 네 번째로 습도가 낮을 때, 그리고 체내 수분이 많을 때,
이렇게래요. 그러면 산모기들은 증산작용이 덜해야 되니까 이걸 거꾸로 뒤집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죠. 햇볕이 좀 적어야 되고 그 바람이 좀 적어야 되고 온도가 좀 낮아야 되고 습도가 조금 높아야 되고 체내 수분이 적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산목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잎에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잎 근처에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이 점성의 공기층이 존재한대요. 그리고 그거를 경계층, 옆면 경계층이라고 부르는데 하여튼 이 기공 근처에는 식물 잎의 기공 근처에는 공기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공층이 너무 두꺼우면 기공이 수증기를 내뱉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자연 통풍이 가장 좋습니다. 바람이 불었다가 안 불었다가. 근데 우린 다 실내에서 키우자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선풍기나 서큘레이터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약한 바람. 매우 약한 바람. 그리고 간접 순환이 좋대요. 직접적으로 선풍기를 여기다가 쐬지 말고 간접적으로 바람이 돌아가게끔 해주는 간접 순환이 좋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약해질수록 식물이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세면 이제 식물의 증산작용이 안 됩니다. 자, 바람에 그리고 식물 잎이 계속 흔들릴 수 있잖아요. 바람이 너무 세면. 그러면 이 잎끼리 부딪히고 이러면서 식물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기공을 닫아버린대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속 바람을 쐬주면 이 식물체 온도가 낮아지면서 또 기공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럼 중요한 건 뭐냐? 이 식물의 기공 근처에 있는 경계층, 공기 경계층이 깨질 정도의 미미한 공기 흐름, 아주 원활하지만 미미한 공기 순환이 중요하대요. 특히나 어린 유묘일수록 더욱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알겠죠? 선풍기 바람을 식물에다가 제라늄에다가 직접 쐬주면 안 됩니다. 얘한테 바람을 주고 싶으면 이쪽 방향으로 줘야 선풍기를 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벽에 쳐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은은한 공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을 만약에 직접 주고 싶으면 아주 약한 바람, 뭐 초미풍 정도요? 그 정도 수면풍이나 초미풍처럼 아주 약한 바람을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풍기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우리 이제 많이 쓰시는 게 서큘레이터잖아요. 저도 서큘레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식물 때문에 샀어요. 제라늄 때문에 저도 샀어요. 자, 서큘레이터는 사실은 단어 그대로 하면 순환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체나 물질 등이 특정한 경로를 통해서 순환하거나 움직이게 하는 장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서큘레이터는 정확히 얘기하면 에어 서큘레이터입니다.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움직이게 해주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에어 서큘레이터의 장점이 뭐냐? 180도 이상의 넓은 각도로, 그리고 좌우 상하 전부 다 공기의 흐름을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들이 간접적인 공기 흐름을 이제 받아서 더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서큘레이터가 선풍기에 비해서 식물에 이로운 것은 팩트. 장점이, 그리고 이 공기가 순환되면서 전반적으로 공기가 순환되면서 온도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에어컨이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있잖아요. 거기만 시원해지지 않고 전체 공간에 시원한 공기를 이렇게 순환하게 만들어 주는 거. 그리고 온도 조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실내에 이 답답한 오염된 공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얘가
얘가 주변의 다른 공기들을 흡입해서 밀어내면서 공기를 움직인대요. 그래서 이 방이라면 방 전체의 공기를 균일하게 분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습도도 마찬가지예요. 자, 습도가 특별히 높은 공간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집중해서 이 구역에다가 물을 많이 줬다. 그러면 이 구역에 습도가 당연히 높을 겁니다. 근데 그러면 에어 서큘레이터가 이 습도도 공간 전체를 균일하게 퍼질 수 있도록 얘가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선풍기는 사실 공간 전체에 어떤 간접적인 공기 흐름을 주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선풍기는 우리 집사들이 쓰고요. 우리 교주님께는 서큘레이터가 더욱 적합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여름에 그 삽목 한판 완전히 폭망했을 때 이유를 너무 몰라서 의심은 했어요. 선풍기일 것 같다 의심은 했었어요. 근데 그게 진짜 팩트였구나 알면서 제가 이제 그 서큘레이터와 선풍기의 차이를 아직 잘 모른다거나 아니면 식물에다가 직접 선풍기 바람을 쐬주고 있으실 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도 처음에 몰랐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선풍기 틀어주다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큘레이터가 더 이게 전체 공기 순환 흐름에 좋대라고 해서 저도 나중에 서큘레이터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분들에게는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서 제가 오늘 이 내용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름인데 아직 여름이 진짜 웃기죠. 오늘이 추석 당일이거든요. 근데 추석인데 여름이야. 정말 여름이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 꽃대를 이렇게 4개나 올리고 있는 이 착한 아이는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하시는 러시아 제라늄 유지 엘레나 비스트리츠 카야입니다. 봄에는 완전히 완볼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방 안에서는 꽃대 4송이가 아마 최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이제 방 안이라서 그런지 품종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는데 꽃이 잘 마르는 편이네요. 그래서 꽃대가 4개 올라오면 보통 그 중에 1개 정도는 말라요. 지금도 여기 하나가 말랐습니다. 요거는 그냥 따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쁜 꽃도 자세히 좀 보여드릴까요? 예쁘죠? 예, 저는 이 아이 추천합니다. 유지 엘레나 비스트리츠 카야. 색감도 굉장히 귀족적이고요. 그리고 꽃도 굉장히 프릴이 많고 만개에도 빵떡이가 되지 않으며 하여튼 상당히 뭐라고 해야 돼? 귀족적이고 예쁜 꽃이에요. 예쁜 꽃은 뭐 다 좋지 뭐. 우리가 예쁜 거 보려고 제라늄 키우는데. 여튼 오늘 그 서큘레이터와 공기 순환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만나요. 끝!